테니스 선수 서브하는 것처럼 글러브 손이 하늘 방향으로 한번 찍고 내려가는데, 이런 유형의 투수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분석해줘야 구독 플러스 좋아요 RGU. 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상 대체 임시 외인 제도로 인해 SSG 랜더스로 복귀한 시라카와 케이쇼 투수입니다. SSG가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첫 번째로 사용한 팀이 되겠습니다. 케이쇼 선수는 2001년생으로 나이가 23살, 매우 어린 투수죠. 올 시즌 일본 독립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영입이 됐는데 2024년도 일본 독립리그 성적은 6경기 던졌고 29이닝 동안 삼진은 31개, 평균 자책점은 2.17로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어요. 1이닝당 삼진 1개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위닝샷 1개 정도는 확실히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커브가 좋다는 평가가 있다고 또 적혀 있네요. 그래도 일본 프로 출신이 아닌 독립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케이쇼 선수가 상대했던 리그 수준들 비해 한국 레벨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아진 수준의 한국 야구에서 과연 적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패스볼 구속 최고로 기록한 게 154km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변화구는 커브, 포크, 슬라이더, 커터 순서대로 제일 많이 던지는 구종부터 제일 적게 던지는 구종입니다. 레퍼토리 보면은 야마모토급 선수인데요. 자, 그럼 케이쇼 선수의 KBO 데뷔 경기 6월 1일날 키움 상대한 경기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첫 회에는 역시나 어린 선수답게 볼넷 3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커브를 사용해 도슨 선수를 더블 플레이로 잡고 송성문 선수 빠른 포크볼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첫 이닝 긴장한 것 치고는 패스트볼 구속 148km까지 나오고 포크도 138km 나오는데 무브먼트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2회에는 김웅빈 선수 상대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웅빈 선수가 정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1회에도 도슨 선수한테 던진 커브도 물론 더블 플레이를 유도했지만 9위나 무브먼트 봤을 때는 헛스윙 유도나 위닝샷의 커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 눈에는 포크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는 김건희 선수 상대로 원볼 원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슬라이더가 좋은 위치에 구사가 되는데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 보면 슬라이더 무브먼트가 매우 저조해 보여요. 공의 무브먼트가 눈으로만 봤을 때도 별로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별로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죠. 이어 이재상 선수 상대로 노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137km 포크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제 생각대로 한국에서 통하려면 이 스플리터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선수한테 던진 슬라이더만 봐도 아주 좋은 코스에 들어갔는데 맞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간 포크는 좋은 코스긴 하지만 가운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인데 코너워크가 사실상 안 됐어요. 그래도 삼진을 잡는 거 보니 이 빠른 무브먼트의 130대 후반 포크랑 이 140대 후반 패스트볼 조합이 아주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넷을 하나 더 허용하지만 바로 도슨 선수 상대로 133km 포크를 던지는데 한가운데 실투가 들어가요. 근데 범타가 나오잖아요. 왜냐? 포크볼 부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어 3회에 들어가서 김혜성 선수 상대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또 초구 커브를 던지는데 김혜성 선수가 타이밍이 뺏겨도 안타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커브 위닝샷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초반 카운트나 초구에 사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잘한 거예요. 그냥 이 커브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투 스트라이크 때 헛스윙 잡아내거나 이거를 뭐 위닝샷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커브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주영 선수한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포크볼 삼진을 잡아냅니다. 뭐 이젠 말할 것도 없이 역시나 포크볼이 좋아요. 다음에는 송선문 선수 상대로 풀 카운트에서 슬라이더가 실투로 들어가요. 이게 땅볼 아웃이 나오지만 잘 맞은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실투인데 운 좋게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슬라이더가 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요번 타석에서 처음으로 던진 슬라이더예요. 포크 던지고 커브 던지고 패스트볼로 상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 슬라이더를 송성문 선수가 봤기 때문에 완벽한 타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보여드릴 장면은 최조환 선수 상대하는 건데 147km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아주 패기가 있는 모습이에요. 패스트볼 위치가 높았지만 케이쇼 선수 타점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공이 더 위력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조환 선수가 이 공을
공을 따라가지 못하고 헛스윙 삼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5이닝 동안 삼진 6개 잡고 피안타 3개, 볼넷 4개, 그리고 무실점 호투를 하면서 첫 승을 챙겼습니다. 5이닝 동안 삼진이 6개를 잡았는데 그중 3개는 패스트볼이었고 나머지 3개는 포크볼이었습니다. 이 두 구종은 아주 위력적이네요. 140대 후반에 패스트볼, 그리고 130 후반대 포크볼, 구속도 높은데 릴리스 포인트 타점도 높기 때문에 타자가 치기 까다로운 투수의 유형이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앞쪽 왼팔 동작이에요. 이 공을 던지기 전에 테니스 선수 서브하는 것처럼 글러브 손이 하늘 방향으로 한번 찍고 내려가는데, 이런 유형의 투수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제구 차이가 좀 심해져요. 왜냐, 이 상체가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뒤에 있는 중심이 그걸 넘어서 앞으로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 상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공을 날리거나 이 제구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몰릴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난사를 때릴 수가 있어요. 보통 제구 꾸준히 잘 되는 투수들 보면은 이 글러브가 올라가지 않고 거의 포수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중심 이동도 크게 업다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7일 경기 던지는 거 볼 건데, 이날 1과 3분의 1이닝 동안 던지고 강판이 됩니다. 피안타를 7개나 허용하면서 실점은 8개, 자책점은 7개, 4사구는 3개, 삼진은 단 1개만 잡으면서 패배를 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선두 타자 윤동희 선수 상대로 원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에 패스트볼 노릴 만한 카운트에서 패스트볼이 바깥쪽으로 구사되는데, 높이 한번 보시면 이 가운데 쪽에 다소 아쉬운 높이입니다. 그쪽에 구사가 되면서 2루타를 맞아요. 근데 구속도 141km가 나오네요. 전 경기에 비해 아직 몸이 안 풀린 건지 시속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승민 선수 상대로 볼넷을 주는데 이것도 140km가 나오네요. 뭐 스트라이크 잡으려다가 좀 살살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자 중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전공은 심지어 136km 패스트볼이었어요. 이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쭉 보시죠. 다음은 손호영 선수 상대로 132km 포크볼이 들어가고, 역시나 유리한 카운트에서 좋은 포크볼을 이용해 삼진을 잡아냅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렇게 좀 던져야 합니다. 유리하게 카운트를 딱 잡고 포크 위닝샷으로 활용해야지 좋은 결과가 그나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이에스 선수한테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존에서 벗어나는 포크가 들어가는데 안타가 나와요. 근데 요번에 레이에스 선수가 잘 친 것도 있지만 왜 이 포크가 안 통했냐면은, 일단 구속 보시면은 129km밖에 안 나와요. 원래 130대 후반까지 나오던 포크볼이 구속이 갑자기 120대 후반? 설마 벌써 좀 어디서 아픈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컨디션은 확실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이어 나승엽 선수가 행운의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잘 쳤다기보다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속은 낮아요. 패스트볼이 140km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태곤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좀 하는데, 이럴수록 좀 수비가 도와줘야 되는데, 케이쇼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베테랑 선수 비에는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박승욱 선수가 132km 포크를 유격수 땅볼로 포스아웃이 되는데, 포크볼이 존에서 많이 벗어났는데도 맞춰내네요. 지난 경기처럼 헛스윙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컨디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외에 김민석 선수가 낮은 커터를 받아치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오는데, 커터 무브먼트가 이 상황에서 매우 저조했어요. 납작한 패스트볼이 들어갔던 거랑 차이가 없어요. 구속도 138km인데 무브먼트도 없으니 그냥 플랫하게 들어가는 느린 패스트볼, 거의 배팅볼 느낌의 공이 들어가면서 존에서 이 공이 벗어났어도 쉽게 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윤동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는데 볼넷을 허용해요. 여기서 뭐 볼넷 과정보다는 좀 주의해야 하는 게, 볼넷 나오는 공이 143km가 나옵니다. 2회 들어와서 1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끌어올려서 던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제구도 안 좋고 힘을 억지로 쓸라 해도 저번 경기처럼 구속이 안 나와요. 다음은 고승민 선수한테 145km 패스트볼이 들어가고 좌익수 앞에 안타가 나와요. 구속은 좀 더 끌어올렸지만 포수가 요구했던 인코스 공이 안 들어가고 반대 투구가 들어가면서 고승민 선수가 좋아하는 낮은 공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첫 경기 리뷰하고 해드린 말씀 중에 글러브 손이 하늘로 향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는 확실히 이제 알잖아요. 근데 구속이 안 나오다 보니까 케이쇼 선수가 더 세게 던지려다가 이 뒤에 있는 중심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좌타자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공이 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올라가는 상체를 중심으로 못 넘어오니까 공이 뒤에서 릴리스
릴리스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예요. 유도하지 않고 끌고 나오지 못해서 공이 그쪽으로 휘어나가게 되면은 이 회전이 풀리면서 공이 낮게 들어가도 너무나 밋밋한 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타 맞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어 손호영 선수한테 담장에 꽂히는 2루타를 맞는데 요번에는 포크가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태 던졌던 포크 비에 제일 무브먼트가 없었던 포크고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 위치에 구사하는 거는 실투성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낮게 들어가면서 헛스윙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게 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미 이젠 7점을 허용을 했어요. 많이 흔들리겠죠? 특히 젊은 선수한테는. 그래서 레이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전 타석에 안타 맞은 잔상도 있고 뭐 1루도 비어 있고 그래서 좀 피해서 던지려고 하다가 볼넷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강판이 되죠. 자, 이 경기 보면은 첫 경기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내용이죠. 일단 구속 차이가 너무 커요. 쉽게 말하자면은 타자들이 치기 딱 좋은 구속이었어요. 그러다가 2회에 구속을 좀 올리려다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중심도 못 넘어오고 공을 앞으로 못 끌고 나오다 보니 회전수가 저하가 됐을 것이고 구속은 조금 더 올라갔어도 공을 제대로 채지 못하니까 이 위력적인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러브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런 내용의 경기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게 케이쇼 선수는 거의 신인급 투수예요. 23살이면은 대졸 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컨디션이 달라질 겁니다. 국내에서도 어린 선수들, 신인 선수들, 이젠 새로 선발로 키우려고 하는 선수들 보면은 날마다 투구 내용이 다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직 이 5일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그 5일 동안 자기만의 루틴을 아직 구성을 못했던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등판할 때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루틴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저 나이에 솔직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몇 번 못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 케이쇼 선수는 아쉬운 게 우리 국내 어린 선수들처럼 그런 신인 취급은 받지는 못할 거고 용병 선수처럼 즉시 성적을 내야 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케이쇼 선수는 많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돼요. 본인한테 유리한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본인만의 루틴과 컨디션을 찾아서 그 140 후반대 패스트볼과 위력적인 130km 후반대의 포크볼을 잘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어려서 좀 저도 마음이 가네요.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케이슈 선수한테 화이팅이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한데 질문이나 개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였습니다. See ya!